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창밖으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15평 안에서 정미자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라디오에서는 옛 가요가 흘러나오고 미자는 그 노래에 맞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나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죠. 식탁 위에는 한 사람 몫의 밥과 반찬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웃음소리 하나 없는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아들 혜수의 전화가 왔어요. 미자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너는? 바쁘지? 네, 요즘 회사가 좀 정신없네요. 다음 주에 출장도 가고 늘 똑같은 대화였어요. 바쁘다는 말, 조심하라는 말, 그리고 곧 끊겨버리는 전화. 미자는 이제 그런 대화에 익숙해져 있었죠. 아들아, 난 괜찮아.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끄자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정적은 때로 귀를 먹먹하게 만들죠. 미자는 지갑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웃고 있는 남편, 어린 아들과 딸, 그리고 한창 때의 자신. 그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문득 복지관에서 가져온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 자전거 동호회 회원 모집.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탄 게 언제였더라? 20대 초반? 아니면 30 즈음?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뭐 어때? 그냥 한번 가보는 거지. 피아노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모임은 내일이었어요. 미자는 가볍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막상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없었어요. 3년간 집에만 있다 보니 옷들은 모두 빛이 바랬고 몸에 맞지 않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런, 뭘 입고 가지? 조금의 설렘과 많은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미자는 결국 오래된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머리카락, 약간 처진 어깨, 나이 62이라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정미자, 넌 아직 살아있어.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내일 어쩌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미자는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미자는 서둘러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내 살짝 발랐죠. 색이 너무 진한가 싶어 휴지로 조금 지우고는
다시 거울을 보았어요. 모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 맞다. 자전거는 어떻게 하지? 미자는 당황했어요. 자전거가 없다는 사실을 깜빡했던 겁니다. 전단지를 다시 읽어보니 자전거 대여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자는 가방을 챙겼어요. 괜찮아, 정미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는 거야. 집을 나설 때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의식처럼 되어버린 행동이었죠. 오늘따라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응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동네 공원에 도착하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자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미자는 조심스럽게 무리에 다가갔어요. 저기, 시니어 자전거 동호회 맞나요? 네, 맞아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밝게 인사하는 여성은 동호회 총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윤정이라는 이름의 59세 여성이었습니다. 미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처음이라 좀 긴장됐네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이쪽으로 와서 자전거 고르시겠어요? 정의의 안내로 미자는 대여용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키 크고 반듯한 차림새의 남성이 미자 앞에 서 있었죠. 처음 오셨네요? 자전거 타본 지 오래되셨죠? 미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남자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등산복 차림이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가의 주름이 웃을 때마다 더 깊어져 친근한 느낌을 주었죠. 네, 3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자전거는 잊혀지지 않아요. 몸이 기억합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자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박도연이라고 소개했죠. 정미자라고 합니다. 미자 씨, 첫 모임인데 부담 갖지 마세요. 오늘은 가볍게 공원 한 바퀴만 돌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자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정희가 미자에게 자전거를 골라주었고 이윽고 모임이 시작되었죠. 처음엔 자전거에 오르는 것조차 위태로웠어요. 미자는 몇 번이나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도연이 옆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요. 급할 것 없어요. 도연의 격려에 미자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페달을 밟는 리듬이 점점 익숙해졌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잘하시네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도연이 옆에서 미자를 따라오며 말했어요. 미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내심 기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회원들은 공원 옆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다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자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듣기만 했어요. 미자 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꼭 오세요. 다음 주엔 조금 더 먼 코스로 가볼 겁니다. 한강변이 정말 아름다워요. 도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피어났어요.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감?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이상한데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에 미자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박도현이라는 사람. 왠지 자꾸 생각나는 건 나이 탓일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 하지만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기분이 들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미자는 자전거 모임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오랜만에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주 모임 날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이번엔 옷장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청바지와 밝은색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빗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선크림도 발랐죠. 무슨 꼴이람.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기까지 했죠. 나이 들어 무슨 연애야. 정신 차려, 정미자.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미자는 출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집을 나섰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몇몇 회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미자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옷차림이 달라지셨어요? 미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청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와 같은 색이라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미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네, 약속했잖아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미자의 착각일까요? 오늘의 코스는 한강변을 따라 10km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불안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먼 거리를 탈 수 있을까 걱정됐죠.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연의 말에 미자는 안심했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회원들은 한 줄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중간쯤에서 페달을 밟았고 도연은 계속 옆을 지켰어요. 자전거 타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우시네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미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칭찬이 과하시네요. 전 아직도 위태위태해요. 아니에요. 정말 잘 타세요. 특히 웃는 모습이 자전거와 잘 어울려요. 순간 미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미자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시 후 중간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회원들은 강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습니다. 미자는 약간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았어요. 도연이 다가와 미자 옆에 앉았죠.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활동하니까 조금 낯설어서요.
도연은 물병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자는 물을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갔죠. 미자 씨,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자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었어요. 도연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네. 내일요? 네. 제가 아는 작은 카페가 있는데 차 한잔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미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죠. 미자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도 이 나이에. 괜찮은 걸까요? 저, 죄송해요.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미자에게는 아무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런 감정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죠.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정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막이 미자를 맞이했어요. 빈집, 차가운 바닥, 말없는 벽들. 미자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 뭐 하는 거지?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추억의 조각들. 미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을까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미자는 남편이 자신의 행복을 원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결심했어요. 다음 모임에서 도연에게 먼저 말을 걸기로.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다음 모임 날 미자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옷장 깊은 곳에 원피스를 꺼내 입었고 머리도 살짝 손질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미자는 멀리서 도연을 발견했어요. 그는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자가 다가가자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자 씨, 오늘은 더 아름다우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미자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옆에 있던 정희가 작게 웃으며 눈짓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미자가 화제를 돌리려 물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코스예요. 한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작은 섬으로 건너갈 겁니다. 경치가 정말 좋아요. 모임이 시작되고 회원들은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도연은 미자 옆에서 함께 달렸어요. 강변을 따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했던 거 아직 유효해요. 갑자기 도연이 말했어요. 네, 차 한잔 하자고 했던 거요. 아직도 시간 괜찮으시면. 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었죠. 네, 좋아요.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자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오늘 모임 끝나고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흐르는 듯 했어요. 미자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대부분의 회원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자와 도연은 한강변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 있네요. 미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혼자 지내다 보면 이런 소소한 행복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미자는 공감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공무원으로 30년을 일하다 퇴직했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다고 했죠. 외롭지 않으세요? 미자가 물었어요. 물론 외롭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자 씨를 만났으니까요. 도연의 말에 미자는 차를 마시다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성급했나요? 죄송해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미자는 손을 내밀어 도연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미자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죠.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에는 황금빛 노을이 반사되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근처에 좋은 곳이 있어요. 도연의 제안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강변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오랜만에 술이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서는 마시지 않거든요. 누군가와 함께여야 의미가 있죠. 도연은 미자의 잔에 소주를 따랐어요. 미자도 도연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미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도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병, 두 병. 술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미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이 근처예요. 차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 취기가 오른 도연의 제안에 미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오늘의 행복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죠. 네, 좋아요. 도연의 집은 깔끔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고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도연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 씨, 처음 뵙는 순간부터 끌렸어요. 미자는 말없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감각, 누군가에게 안긴다는 느낌, 그리고 설레는 감정이 미자를 감쌌어요. 그날 밤 미자는 도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는 도연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죄책감, 행복, 혼란, 여러 감정이 뒤섞였지만 묘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도연이 눈을 뜨며 물었어요. 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미자는
자신의 솔직한 답변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미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도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미자와 도연은 자전거 모임 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한강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음악회에 가기도 했어요. 도연은 미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요? 도연이 전화로 물었어요.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정해요. 그럼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 어때요?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해보는 거죠. 미자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약속 시간까지 3시간이나 남았지만 미자는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예전에는 대충 손에 잡히는 옷을 입었지만 요즘은 거울 앞에서 오래 서성이곤 했죠. 결국 미자는 오래된 옷장 속에서 3년 전 딸이 선물해준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미자는 화장을 했어요.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연한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 해보는 것들이었죠.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거울 속의 저 여자가 정말 나일까? 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요. 북촌에서 도연과 만난 미자는 그의 눈빛에서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마치 처음 만난 날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미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한옥들, 아기자기한 카페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풍경이 참 좋았어요. 저 가게 구경해 볼까요? 도연이 작은 공예품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미자는 작은 나무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도연은 주인에게 그 반지를 달라고 했어요. 미자 씨 손가락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반지는 정말 미자의 손가락에 딱 맞았습니다. 값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미자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어요. 도연 씨, 기념품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한. 미자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던 걸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도연은 미자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 내일은 자전거 타러 가는 건 어때요? 예전처럼요. 좋아요. 그런데 동호회 모임은 모레잖아요. 아니요. 그냥 우리 둘이요. 한강 너머 시골길로 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어요. 미자는 도연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탔어요. 도연이 말한 시골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논밭과 산자락, 그리고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미자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꼭 이곳에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두 사람은 작은 언덕 위에 자전거를 세우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도연이 준비한 김밥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차,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도연 씨, 이렇게 지내니 정말 행복해요. 미자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미자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때 미자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혜수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미자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아들에게 도연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 오는데? 수요일에요.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미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다음 주에 온대요. 오랜만이라. 도연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엄마의 행복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미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 특히 자식들의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날 밤 미자는 도연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도연이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둘이서요. 미자는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좋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미자 씨는 그냥 예쁜 모습으로 오시기만 하면 돼요. 미자는 도연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어둠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며 미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았으면.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앞둔 수요일, 미자는 아들 혜수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여전히 든든했어요. 미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차렸습니다. 엄마, 뭐 이런 걸 다 해놓으셨어요? 그냥 나가서 먹어도 됐는데. 혜수가 말했어요. 미자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너 좋아하는 거 해봤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혜수는 회사 일과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미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도연의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였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런 것도 알아챌 줄이야. 그냥 요즘 자전거 동호회 다니거든.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와, 정말요? 그거 좋네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미자는 안도했어요. 아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이야기까지 꺼내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았어요. 엄마, 전 엄마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좋아요.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혜수의 말에 미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만큼 성장해 있었다니. 다음 날 미자는 도연과 만나기로 했어요. 미자는 아들과의 만남에 대해 도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내 변화를 알아봤대.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미자 씨는 요즘 정말 빛나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은 이미 숙소도 예약해 놓았고 가볼 만한 곳들도 다 정리해 놓았어요. 도연 씨는 정말 꼼꼼하네요. 미자 씨를 위한 여행이니까요. 최고로 만들고 싶어요. 그날 밤 도연이 갑자기 미자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고 없는 방문이라 미자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도연의 표정이 어딘가 심각해 보였어요. 미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자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미자는 도연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지만 평소와 달리 미자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자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돌발적인 말에 미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서요.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던 도연이었는데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다니.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자 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이 변했을 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도연의 냉정한 말투에 미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자 씨는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며 다정하게 속삭이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럼 제주도 여행은요? 취소했어요. 환불받았고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미자 씨,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는 사람처럼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발, 이유라도. 하지만 도연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자의 행복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도연과의 추억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실수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다음 날 미자는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나가지 않았어요. 도연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전화기를 보면서도 도연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 씨, 오늘 안 오셔서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미자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끝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도연 씨도 오늘 안 왔어요. 혹시 미자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 씨도요? 네, 연락도 없이. 혹시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헤어졌어요. 네,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미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자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도연 씨를 처음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완벽한 것 같달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미자 씨가 행복해 보여서 말하지 않았죠. 정희의 말은 미자에게 더 큰 혼란을 주었어요. 도연에 대해 자신이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이틀이 지나고 미자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이별의 아픔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번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미자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동호회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무심코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자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톡방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자는 처음에 그 사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홍색 꽃 장식이 된 예쁜 연회장,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쌍의 신랑 신부. 신랑의 얼굴을 보고 미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도연의 옆에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박도연님과 김수진님의 결혼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귀가 윙윙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연이 결혼? 그것도 자신과 헤어진 바로 다음 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미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단톡방에는 이미 여러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갑자기 결혼이라니 깜짝 놀랐네요. 어제 모임에 안 오신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리고 맨 아래에 길게 쓰인 정의의 댓글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박도연 씨 맞나요? 다른 분 아닌가요? 미자 씨와 사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댓글 아래에는 동호회 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박도연 씨가 결혼식 하객 알바를 위해 우리 동호회뿐만 아니라 여러 시니어 모임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세한 건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식 하객 알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곧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자 씨, 괜찮아요? 사진 보셨어요? 미자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이게 무슨... 제가 방금 회장님께 전화 받았어요. 박도현이란 사람. 알고 보니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모으는 알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래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 다른 동호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꼬드겼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니어 여성들을 노렸대요. 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미자 씨의 남편이 사업가셨다면서요? 아마 그걸 알고 미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처음 도연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남편이 중견기업 사장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도연이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설마 회장님 말로는 도연이란 사람이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챙겼다고 해요.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거나
심지어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대요. 미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늘 미자가 식사비를 내게 했고 여행 계획도 미자의 카드로 예약하자고 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결혼을? 그 여자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유한 미망인이라고 해요. 도연은 더 큰 사냥감을 찾은 거죠. 미자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2달간의 행복이, 설렘이,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미자 씨, 괜찮아요? 제가 지금 가볼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미자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이런 사기에 넘어갔을까요? 나이 60이 넘은 여자가 사랑에 빠져 판단력을 잃다니. 미자는 도연이 선물했던 나무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그것마저 거짓이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했겠지요. 미자는 반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동호회 회장님이라는 분에게서 연락받았어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박도연이라는 사람 이야기요. 엄마가 사기를 당하셨다고. 미자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이제 아들까지 이 부끄러운 일을 알게 되다니.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었나 봐. 엄마, 뭐가 미안하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내일 제가 서울로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자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짓을 했네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밤이 깊어갔지만 미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도연과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에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도연의 지나친 다정함, 빠른 진도,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들.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고만 싶었어요. 정오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렸고 미자는 마지못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가 서 있었어요. 미자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미자는 머뭇거리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미자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미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어요. 회장님이 이거 드리래요. 도연이란 사람에 대한 자료예요. 미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는 도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그가 사기 행각으로 신고된 기록도 있었어요. 이 사람,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조금은 안도했어요. 적어도 자신만 당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미자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속을 수 있어요.
정희의 따뜻한 말에 미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짓을, 이 나이에. 미자는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미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같아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도연 사건 이후 미자는 한동안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었고 자전거 동호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미자의 일상은 천천히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자는 문득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도 돼요? 마치 남편이 대답이라도 할 것처럼 미자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삶은 계속되어야 했죠. 미자는 오랜만에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모습의 자신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자, 너는 아직 살아있어. 다음 날 미자는 자전거 동호회에 복귀했어요. 많은 회원들이 미자를 반겨주었습니다. 특히 정희는 미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미자는 쑥스러웠지만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도연 사건 이후 동호회 회원들은 미자에게 계속 연락해왔지만 미자가 응답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미자의 말에 회원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날 미자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웠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미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역시 자전거는 좋네요. 미자는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처음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온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달리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였죠. 그날 이후로 미자는 매주 자전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점점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정희가 미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건 어때요? 강원도에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 많다고 해요. 처음에 미자는 망설였어요. 도연과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보고 싶었어요. 그 주말 미자와 정희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은 강원도로 자전거 여행을 떠났어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을 끼고 달리는 코스였습니다. 미자는 처음으로 장거리 자전거 여행을 경험했어요. 생각보다 힘들지만 정말 좋네요. 미자가 외쳤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 씨, 자전거 정말 잘 타시네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도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미자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자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어요. 자전거로 전국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여러 지역을 다녀오는 계획이었죠. 미자 씨,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정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번갈아 가며 미자의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전라남도 순천이었어요. 미자와 정희는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천의 푸른 들판과 습지를 자전거로 달리며 미자는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정희 씨,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미자가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때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잖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자신이었다면 이런 여행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의 죽음 그리고 도연과의 일까지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미자는 문득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여행 경험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처럼 시작했지만 곧 미자는 블로그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실버 라이더의 전국 여행기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미자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들 혜수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서툰 글과 사진들이었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놀랍게도 미자의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에게서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미자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자전거를 시작해볼까 해요.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자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은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버 세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미자를 출연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미자가 망설이자 정희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하죠. 미자 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방송 출연 날 미자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이후부터 도연과의 일까지, 그리고 그 후 자신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말이죠. 그 사람은 제게 상처를 줬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더 강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방송 이후 미자의 블로그는 더욱 인기를 얻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자전거 여행 초청이 들어왔고 미자는 기쁘게 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미자는 전에 없던 활력찬 삶을 살게 되었어요. 1년 후 미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특별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였지만 난 그를 통해 내 안에 갇혀있던 나를 깨웠다.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진짜 인생을 타고 있다. 미자는 자신의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자에게 비 오는 날은 더 이상 우울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을 가진 날일 뿐이었죠. 내일은 어디로 갈까? 미자는 지도를 펼쳐 다음 여행지를 물색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자는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죠.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 미자의 삶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겠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여행을 위해 자전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